우리나라에 참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많은데 오늘은 큐레이션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? 맞습니다. 혜택들을 노란우산 공제라는 게 있더라고요. 대표적인 이제 공제 항목이죠.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을 한 500만 원 정도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 4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바로 즉시 차감을 해주잖아요. 그렇죠. 500만 원에 한 15% 정도 되는 금액, 음. 한 뭐 80만 원 준다 그러면 이자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 혜택이지 않습니까? 네. 두 번째로 뽑아본 게 이제 엔젤 투자 소득 공제. 네. 세 번째로 뽑은 게 이제 기장세액 공제예요. 이거는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개념인데요. 네. 네 번째 혜택은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뽑아봤어요. 네. 뭐 500만 원 기준으로 11% 하면 60만 원 정도 되잖아요. 네. 매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. 분명히 활용해 보셔야 돼요. 저 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넣습니다. 네. 그렇죠. 왜냐면은 12%를 캐시백 해주는 개념, 은행 이자가 예를 들어 12%면 가입 안 하겠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bun기 세무사입니다. 네, 점점 이제 조bun기 세무사님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, 구독자들도 반은 또 이제 존재감이 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. 맞습니다. 얼굴에 대한 존재감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. 네, 대머리설이 지금 돌고 있어요. 네네네. 머리가 안 보인다. 그래서 내리고 왔습니다. 네, 뒤에 배경 자체가 저희가 검정색이어가지고. 네. 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, 네. 그래 다행히 오늘은 앞머리가 좀 있어서 네. 조금 덜하네요. 네. 오늘 또 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죠? 오늘은 재미도 재미지만 굉장히 이제 그 꿀팁을 또 가져왔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그 창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참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많은데 오늘은 큐레이션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? 맞습니다. 혜택들을 좀 괜찮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우리 혜택 중에서 노란우산 공제라는 게 있더라고요. 대표적인 이제 공제 항목이죠. 일단은 정확한 이제 법적 명칭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라고 하고요.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. 네. 소득 공제의 개념인 거고요. 공제 부금에 이제 실제로 납입을 하시잖아요. 그 납입한 금액을 공제를 해주시는데 한도가 있습니다. 네. 다 해주신 건 아니고 한도가 일단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로 네네. 1년에 그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분들 같은 경우는 300만 원, 네. 1억 원에 초과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. 4천만 원이라는 게 매출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뭐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매출을 한 4억 정도 찍었는데 10% 정도 이익이 남아서 4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한 15% 정도를 내시거든요. 근데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을 한 500만 원 정도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은 그 4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바로 즉시 차감을 해주잖아요. 그렇죠. 그럼 500만 원에 한 15% 정도 되는 금액 한 뭐 얼마 되죠? 80만 원, 네. 75만 원. 네네네.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0만 원 돈. 네. 돈 되잖아요. 80만 원을 500만 원 넣었는데 80만 원 준다 그러면 이자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 혜택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1번으로 한번 꼽아 봤습니다. 근데 어떤 분들이 여기서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은 이거를 가입해서 이런 혜택을 다 받다가 폐업을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? 폐업하시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? 네. 즉시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. 그동안 받았던 혜택 자체를. 네. 그래서 그 혜택 자체를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폐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적절한 시기를 잘 찾아내야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? 네. 두 번째로 뽑아본 게 이제 엔젤 투자 소득 공제. 네. 정확한 명칭은요, 벤처 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. 어렵다. 어렵게 표현해놨죠. 말 그대로 벤처 기업 이런 데에 이제 돈을 출자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그 투자한 금액에 적게는 10%에서 많게는 100%까지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. 네. 이걸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름에도 이제 엔젤 투자라고 나와 있지만은 투자를 저희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데는 과감하게 주식으로 투자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신생하는 회사들 스타트업 같은 케이스에서는 초반에 누군가가 이제 투자금을 좀 넣어줘야지 우리나라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육성법에 따라 가지고 좀 장려를 해줘야 되겠다. 맞습니다.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뭐 여기도 뭐 나오겠지만은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%. 네.
이건 어마어마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? 네, 이제 뭐 전부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. 뭐 개인 투자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뭐 벤처기업에 다시 또 재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네네. 3천만 원까지는 그냥 100% 전부 다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준다 이렇게 네. 보시면 돼요. 근데 또 여기서 또 팁을 좀 드리자면은 좀 투자를 했는데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는 받았는데 투자금을 다 날려버리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. 사실은 그런 투자 위험이 없지 않아 있죠. 벤처기업이니까. 네. 그러니 그런 회사들 탄탄한 회사를 잘 선택하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뭐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네. 자, 그리고 또 세 번째의 혜택, 뭐 우리가 아주 친숙한 혜택이 되겠죠. 네. 세 번째로 뽑은 게 이제 기장세액 공제예요. 이거는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개념인데요. 네. 여기서 좀 약간 법적인 용어가 나옵니다. 네네.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했을 때, 네. 그렇게 해서 신고를 넣었을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름에도 나오다시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해라. 그렇죠. 네. 그렇죠. 복식부기는 뭐 복식으로 해라. 뭐 이런 건데 복식은 이제 모든 분들이 잘 몰라요. 복식이 뭔지를. 근데 좀 복잡하게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아까 이제 조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금에서 다이렉트로 공제를 해준다는 개념이 앞에서 나왔던 소득공제라는 거는 그 본인이 이제 해당하는 세율만큼 만약에 내가 세율을 20%의 세율을 내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. 뭐 1,0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그러면은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맞습니다. 이거는 네.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겠다라고 네. 하면은 뭐 실제 굉장히 엄청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기장세액 공제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에서 바로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세무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근데 이 그렇게 제도를 생각하시면 잘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뭐 기장료 정도는 여기서 다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이것도 충분히 많이 활용해 보셔야 돼요. 네. 그런 것도 전문으로 하신다고 또 얘기하실 거죠. 네, 제 전문입니다. 간편장부 대상자 전문입니다. 네. 뭐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네, 조봉희 세무사님 일 잘합니다. 네, 그렇죠. 칭찬해 주셔야죠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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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하네요. 네. 자, 이제 네 번째 혜택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. 네. 네 번째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? 네, 네 번째 혜택은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뽑아봤어요. 네. 예, 이걸 말 그대로 이제 연금 계좌에 가입돼 있으시고 그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. 이거는 훨씬 더 세네요. 네, 세액에서 맞습니다. 공제를 하기 때문에. 네.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하면 조금 복잡해요.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. 연금저축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12% 내지는 15%의 네. 공제율을 적용해서 세액 공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건에 따라서 뭐 400만 원도 넣을 수도 있고 500만 원도 넣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네네. 거기에서 12%만큼은 다이렉트로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네네. 그럼 500만 원 기준으로 12% 하면 60만 원 정도 되잖아요. 네, 매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한도가 있어요.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에 400만 네네. 원까지만 이제 가능하고요.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까지 네. 포함했을 때에는 연 7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합산을 하면 이제 연간 한 900만 원 정도까지라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리고 좀 특수하게 정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금융소득이라고 하죠. 배당이나 이자소득. 이게 그렇죠.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의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더 올려줬습니다. 납입액 한도를. 그래서 연 900만 원까지도 네네.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네.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자영업자들이 1년에 뭐 700만 원, 900만 원을 금융계좌에다가 넣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. 맞아요. 예,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해요. 근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? 분명히 활용해 보셔야 돼요. 저 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넣습니다. 네. 아, 그렇죠. 왜냐면은 12%를 캐시백 해주는 개념하고 또 은행 이자가 예를 들어 12%면은 가입 안 하겠어요? 가입해야죠. 네, 2%도 가입하고 뭐 농협에 언젠가 한번 줄 섰다 그러더라고요. 뭐 생애 최초 해서 뭐 몇 퍼센트, 2% 해준다고 하는데 줄을 쫙 서가지고 있는데 이거 12%인데 15%인데 이거는 무조건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? 네. 네. 예, 되게 활용도가 또 있으시니까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연금이자 그렇죠. 뭐 저희 가입하시는 뭐 거. 은행 관계자 전혀 아닙니다. 네, 전혀 상관없습니다. 네. 네.
네, 오늘 이렇게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. 다음 주에는 나머지 세 가지가 남았는데 네. 그 세 가지가 훨씬 더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.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. 뭔가 이제 연출을 아시는 것 같아요, 이제. 네. 예. 뒤에다 아유, 올려놨어요. 네, 아주 잘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또 유익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주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더불어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. 네,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.